민노총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치아를 깨도 반나절 만에 석방이 되면서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민노총의 무차별 폭행 그리고 경찰의 대응. 민노총 수십 명에 둘러싸여 5분여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경찰관의 단독 인터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목으로 맞아 생긴 상처가 얼굴에 선명한 이 경찰관이 하소연하듯 건넨 첫말은 참 허망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누가 경찰이 되겠다고 하면 말려라.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관의 처지와 현실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인내 진압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겠느냐. 항상 인권이 화두인 만큼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벌받을 바엔 그냥 맞는 게 낫다며 반대로 시위대가 맞았다면 경찰청장과 장관까지 날아갈 것이다 라고 경찰관은 토로를 했는데요. 지난 22일 무차별 폭행에도 10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반나절 만에 석방됐던 날 이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이 경찰관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서 돌아와 보니 내 상태가 너덜너덜 걸레가 돼 있더라. 무법천지 민노총의 세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의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장관님, 네. 아니 이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이 네. 좀 제 친한 동생들도 현직 경찰관인데 시위 나갈 때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얻어맞고 돌아오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경찰들이 진압을 못하는 도대체 무슨 눈치 보느라 경찰들이 이렇게 진압을 못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인내 진압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봤더니 호랑이 연고 바르는 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림동 그 사건 때 경찰권의 이 공권력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권력의 무기력함은 결국은 이런 행위, 민노총에 대응하는 행위랑 일반인들에게 대응하는 행위가 다른 데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치아까지 부러졌다고 합니다. 손목 골절 있고 인대 손상까지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나절도 안 돼서 풀어줬어요. 지난번에도 다 석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그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 경찰에서 바로 훈방받고 풀려나신 분들이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V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경찰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나서도 역시 훈방 조치되는 게 반복이 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달 뒤, 또 한 달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알고 민노총도 알고 경찰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왜냐하면 법의 균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그 대림동 사건 참 우리가 붕괴했었습니다. 근데 그 뺨을 때렸잖아요. 직무집행방해하고 그 업무방해죄로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뺨 때리면 구속을 했어요. 근데 이 부러뜨리면 훈방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앞뒤가 상당히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일을 부러뜨린 날은 뭐냐면 대림동 사건 때문에 공권력이 무기력하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자체 개선 방안을 발표까지 한 날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가 말로 타일렀다가 경찰봉 쓰고 가스총 쓰고 그다음에 테이저건 쓰고 실탄까지 발사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날 치아 부러뜨렸는데 그냥 훈방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게 과거에도 잘못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못될 거라는 거를 경찰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정해주되 폭력과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그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경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왜 이런 경찰이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요즘? 무슨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들 같은 경찰들이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크고요. 그리고 일단 그 민노총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엄단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당연히 같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12명 중에서 10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 맹물경찰이다, 또 뭐 봐주기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 혐의를 시인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그냥 지금 그러니까 다 체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석방을 해준 거지 여기에 면죄부를 준 거는 아니고 그
했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감정이 앞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수사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민노총이건 한노총이건 또 보수적인 단체이건 그런 원칙들은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10명을 그냥 석방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이쯤 네. 되면은 사실은 민노총 지난 대선에서 현 여권의 주요 지지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여권의 큰 어른께서 민노총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노총이 경찰도 안 무섭고 검찰도 내 아래에 있고 국회의원들도 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경찰관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폭력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는 계속해서 촛불이 계승한, 촛불로 인해 탄생한 정부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촛불이 있기 전에 집회를 보게 되면 이 민주노총의 민중 총궐기가 가장 핵심적인 근본 시작이 됐던 거 부인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현 정부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법이 있게 됐을 경우 보다 강력하게 법 위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현 정부가 엄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쯤 됐으면 민감용 경찰청장 그리고 진영 행정과 안전부 장관이 나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적이 대장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끌고 와서 5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한마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수적인 유튜버 한 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 들고서는 위협하는 듯한 영상을 찍어서 결과적으로 구속이 한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군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던 민주노총,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석방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을 지키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국회에서 지금 아직 국회 정상화가 안 돼 있는데, 국회 정상화가 되고 나면 어떤 정당이든지 반드시 법안 하나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심각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좀 대한민국이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